작가님은 사실은 리터러시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의 회사는 아니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예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그런 교육 자료가 실제 없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또 직접 구하기도 한계가 있다 보니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독서 활동 자료들을 계속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셨고요. 빅6라든지 이런 자료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하셨었어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게 됐죠. 그럼 선진국이나 미국에서는 이 빅6라든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OECD라든지 이런 곳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미 정의하고 있고요. 최초에 제안된 건 1960년대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을 하라는 지침이 나왔지만 방향성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002년도에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고 그때부터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연구가 물론 있었겠죠. 디지털 리터러시를 교과에 집어넣겠다라고 하기 이전에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가 있었겠지만 해외에 있는 그런 어떤 정보를 모으거나 하는 그런 연구였고 2002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이 돼서 2024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적용이 시작해서 2025년도에 이제 전체 학년으로 확대 적용돼 있고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은 많이 적용돼 있지는 않고 시범 수업 위주로 현재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리터러시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또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 공부를 해보다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글쓰기를 배우잖아요. 글쓰기를 배울 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제 글을 쓰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굳이 글쓰기를 하는데 서론, 본론, 결론을 따라서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빅6의 단계를 따를 필요는 없어요. 다만 빅6를 따라서 하거나 또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방향은 보다 더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빅6 안에 단계별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문제를 분석하는 분석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분해하는 그런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고 또 질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즉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인지 기술도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검색을 해야겠죠. 그러면 자료를 검색하면 해당 자료가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를 판별에 대한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검색 기술도 필요하고 그 추출을 하면 그 추출한 데이터를 또 종합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또 이것을 이제 종합하는 단계에서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서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냥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언어로 다시 표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것으로 체득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어떤 정보를 가져다 썼으면 그 정보에 대한 출처를 밝히는 게 또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빅6에서는 이러한 상세한 내용들을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냥 6개 단계를 따라서 해라 라고만 이야기하지 이렇게 구체적인 단계는 가르쳐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디지털 리터러시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러한 단계들을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나열해서 각 단계에서 학생이 취득해야 되는 최소한의 능력들을 명시를 해서 이런 정도는 학생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고를 얘기하잖아요. 상상을 얘기를 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책 속에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그런 단계를 갖잖아요. 그래서 이제 뇌를 자극을 해서 우리가 또 다른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인데 즉 AI와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AI가 잘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또 다른 정보를 생성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이 상상하는 영역까지도 이제 AI가 들어온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상상의 단계는 분명히 또 다른 것으로 존재한다라는 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 이 디지털 리터러시 아까 계속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다. 반대쪽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어요?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요 입시와는 좀 반대되는 위치에 있어요. 디지털 리터러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야 되잖아요. 고민해야 되고
프로세스 자체가 짧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투여해야 되는 시간이 좀 있어요. 또 학생들이다 보니 익숙하지 않잖아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문제는 입시와 진학이잖아요. 이런 문제에 묶여있는 학생들이라면 디지털 리터러시를 그 수행평가나 이런 곳에서 하지 않는 이상은 시간을 많이 투여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죠.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는 굉장히 이게 네,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 정의되어 있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긴 해요. 교육부 자체도 그렇고. 물론 이제 나가야 될 방향은 명확하지만 그래도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어떻게 교과와 연계해서 할지, 그리고 학생들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유용한 도구임은 확실한 것 같아요.